여러분이 혼자 책을 읽으셨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아직도 첫 번째 챕터가 안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위 용사의 훈장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대중의 분노, 이런 사례 3가지를 얘기한 다음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챕터의 한 중간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 4조를 얘기합니다. 정의에 관한 3가지 접근법. 그러면서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To ask whether a society is just. 어떤 사회가 정의로우냐. just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인지 아닌지 묻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To ask how it distributes the things we prize. prize란 단어가 동사로 소중히 여기다의 뜻이 있어요. 그죠? 그 사회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물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가 있죠? 뭐 소득이 있겠고, 부가 있겠고, 의무가 있겠고, 권리가 있겠고, 권력, 권한, 기회, 그 다음에 어떤 자리, 그 다음에 오늘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거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분배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적절한 방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어쨌거나 각각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듀, 그 정당한 몫을 갖다가 준대요. 듀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근데 어려운 물음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what people are due. 여기서 이 due라는 형용사가 이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what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만 하는 정당한 몫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정당한 몫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냐? why? 이런 걸 이제 묻기 시작을 하면 정말 그 물음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이 물음들에 대해서 3가지 접근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통적인 이제 서양의 이제 윤리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리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제 마이클 샌델의 입장이 서 있는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것들의 장단점을 갖다가 다 한 번씩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심지어 자기 입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입장을 한번 싹 돌아보는데, 일단 공리주의라는 거는 전체 공동체의 어떤 그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이제 읽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행복이라든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행복이나 이익이 어떤 사람의 고통하고 견주었을 때 이게 1대1로 행복과 불행이 1대1로 이렇게 대치가 될 수가 있는,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죠? 너나 할 거 없이 뭐 자유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라에서 상속세를 왜 걷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 그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아니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가는 왜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 나라에? 그래서 저는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저는 군대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개인의 자유에 침해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뭔가 이득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득을 얻을 때, 이익을 얻을 때 전혀 이 사회에 어떤 기반 없이 내가 그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을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상속세,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유주의자들이 한번 그 답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마이클 샌델이 약간 이제 좀 약간 서 있는 그 입장 쪽이죠. 그죠? 근데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we turn to theories that see justice as bound up with virtue and the good life. 우리는 이론들을 향할 텐데 정의를 무엇이라고 바라보냐면 묶여 있다. 미덕, 좋은 거, 올바른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삶과 관련되어 있는 정의, 그쪽 정의를 그렇게 바라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약간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혹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옳은 거는 옳은 거야. 이게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정의를 약간 고롱고로 바라보는 이런 쪽도 살펴볼 거란 얘기죠. 현대 정치에서 virtue theories는 종종 무엇과 동일시된다? 약간 이런 미덕, virtue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약간 보수주의자들 있잖아요. 문화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우파 쪽. 그죠? 요런 사람들이 요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virtue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랄러티를 갖다가 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다라는 아이디어는 아주 극혐이야. It's anathema to many citizens of liberal societies. 자유주의 사회의 많은 시민들에게는 정말 질색팔색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도덕을 갖다가 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리스크 ing. 그죠? 불관용, 관용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막 강압, 강제. 막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막 이란 이런 나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으로 랩스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미덕이랄지 훌륭한 삶,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개념을 affirm,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has inspired. 이게 서양 사회라든지 자유주의 사회에서 아주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적인 운동들 그리고 논쟁들 이런 것에 인스파이어 영감을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 가로질러. 그러니까 꼭 우파 쪽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세요. 아니 봐라. 우리가 되게 극혐하고 있는 탈레반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노예 폐지론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노예가 있으면 나의 분명히 이익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뭔가 옳지 않기 때문에 노예 폐지론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킹 주니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비전을 무엇에서 끌고 왔냐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아이디어에서 끌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굉장히 이 세 번째 제3의 이론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차근차례 이렇게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덕, virtue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글을 갖다가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자, 5번째는 요거였고 이제 도대체 그 전차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챕터에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